사천남해 하동 출신 여산주입니다. 농어촌 소재 전통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어떤 걸 구상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 수출 지원 정책은 아예 없는 겁니까? 보고를 누락한 겁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3분지 2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어촌은 대부분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주택 거주자들인데 도시에서 말이죠. 도시가스 사용하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보다 1.5배 더 받아가지고서야 어떻게 이 바우처 제도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지역지식재산센터라는 걸 2006년부터 그래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인력 분포를 보니까요, 이게 좀 많이 미흡해요. 무슨 지방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역 할당제를 좀 도입하세요. 수도권이 너무 편중되지 않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지역만 생각하냐고. 그때마다 대답합니다. 지역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살 수 있다고. 외면하면 설득하고, 듣지 않으면 더 크게 외치고, 실천하지 않으면 꾸짖었습니다. 농어촌에 가면 한참 과일을 수확하고 있는데요. 과일이 전부 썩어가고 있어요. 팔리질 않아서. 그렇다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말이죠. 정부에서 지자체에 직접 보조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투자보조금 같은 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놓습니다. 두 말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법 전문가입니다. 법 취지에 맞지 않아요, 이 시행령이. 가상금 역시 일종의 특별지원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역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주변 지역 지자체에게 배분돼야 합니다. 지금 단단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내일은 올바로 성장할 수 없다. 남해, 하동, 사천의 내일을 위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진정한 일꾼을 꿈꿉니다. 나는 재선 의원이 아니라 남해, 하동, 사천의 초선 의원이다. 가슴 깊이 새기고 시작한 의정 활동. 누구보다 먼저 바른 정부를 세우기 위해 땀을 흘렸고 우리 지역에 새 희망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언제나 지역을 위해 도전했고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상임위원장. 2번의 제안을 거절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쉼없이 일해왔습니다. 사천 항공우주, 남해 신재생에너지, 하동 해양플랜트 산업.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 더 길게 보고 더 깊게 생각하며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일의 더 큰 열매를 거두기 위한 쉼없는 도전. 여러분의 국회의원 여상규가 실천했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광양만 소지역 간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런 동서 소지역 간의 불균형은 통합은커녕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고 동서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낙후된 지역 개발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역시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동서통합지대를 공략하면서 그 내용으로 동쪽에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을 배치하고 이를 위한 동서 해저터널과 통합대교 등의 인프라 확충을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도 정확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은 100% 국민 대화합을 구현하기 위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져 있는 8대 핵심 정책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43개 세부 사업은 현 정부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국정 과제로서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대형 건설 사업 예산과 별도로 43개 사업에 2020년까지 총 8,660억 투입. 우리 지역을 남해안 글로벌 문화관광지대와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로 집중 육성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계획. 그 새로운 미래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대선 지역발전 추진단장으로 숱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직접 구상하고 만든 동서통합지대 공약. 굳은 각오로 추진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에 반영시켰습니다. 당선 직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단 1년 만에 국가계획으로 확정시켰고 2015년 4개 부처 8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정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채찍질했습니다. 남해의 새로운 미래, IGCC와 동서 해저 터널로 함께 열어갑니다. 부총리님, 전남과 경남을 연결하는 동서교류 해저터널 건설 사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인 동서통합지대 조성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잘 알고 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서해저터널은 경제성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우선 2011년 국토부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하면 동서해저터널은 총 사업비 5,040억 원에 빚이 0.4가 나왔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빚이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베니핏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오히려 큰 국가적 이익들이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네. 동서화합은 적게는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에 달하는 갈등 해소 내지 감소에 기여할 것이 틀림없고 동서 연결은 바로 그 동서화합의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동서해저터널은 광양만권 5, 6개 시군을 단일 경제 내지 생활권으로 묶는 광양만권 순환산업관광도로로서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동서통합자치시의 필수 불가결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로요. 인천, 목포, 부산을 잇는 L자형 서남해안 해상도로인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부총리님, 동서해저터널은 이처럼 거대한 국가 이익들이 걸린 사업입니다. 그래도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할 겁니까? 지금 한 국내 대기업이 동서해저터널의 경남쪽 입구 일대에 도합 9조 5천억을 투입해 IGCC 민자발전소 등의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송전 비용으로 해저터널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예. 잘 고려해 아마 보십시오. 예타를 새로 하게 되면은 네. 그런 바뀐 네. 그런 상황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예.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예타를 다시 실시할 경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큰 국가적 이익들도 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9조 5천억을 투입하는 남해 IGCC 신재생에너지 산단 조성. 5천억이 들어가는 남해 여수간 동서해저터널 건설. 우리 지역을 살릴 대형 투자 사업이지만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며 한사코 막아섰습니다. 동서해저터널이 없으면 IGCC도 없고 IGCC가 되어야 동서해저터널도 건설될 수 있다. 국가 정책 사업인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을 앞세우고 동서해저터널과 IGCC 건설 사업을 연계해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했습니다.
2008년 9월 11일 대통령 주재의 그린에너지 산업발전 전략회의에서 성장 동력화가 필요한 9대 그린에너지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한 이래 2014년 1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투자 확대를 밝히기까지 IGCC 육성과 보급에 관한 정부 정책을 여러 차례 천명했는데 알고 있죠? 예. 지금 이런 점 외에 이미 막대한 R&D 국비가 기투입된 이상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혀온 IGCC 육성을 위한 세부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후속 5기 건설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 그런 이상 그간 정부가 천명해온 대로 IGCC 육성을 위한 세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고 또 후속 5기 건설에도 차질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 말까지 태안에 이제 실증 플랜트를 건설을 하고. 자, 장관님. 지금 정부에서 2020년까지 국내 노후 화력 발전소 15기 용량 9,980메가와트 이거 전부 IGCC 발전소로 대체하고 15년 이후에 수출까지 추진한다 해놓고 뭘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정부를 설득하며 국토부의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과 산업부의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남해의 풍성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 동서해저터널과 IGCC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우리 지역 남해가 광양만권 순환 관광산업 클러스터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더 큰 미래를 뿌리내렸습니다. 남해길이 막힘없이 빨라집니다. 문화관광산업이 활짝 피어납니다. 남해의 막힌 숨통을 틔우기 위해 추진한 국도 19호선 확포장 사업. 지난 2009년 임기 내 모든 구간의 착공을 완료했습니다. 정부의 도로 예산 감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해마다 큰 폭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고 2015년 마침내 고현 설천 구간 완공에 이어 제2남해대교와 고현 이동 구간의 준공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국비 200억 원을 투입해 물건항을 다기능 어항으로 확대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미조 북항 개발, 나아가 미조항을 남해안에서 유일하게 아름다운 어항에 선정되게 하는데 국비 116억을 포함 모두 3천여억을 투입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 휴양 어항으로 집중 육성토록 했습니다. 2020년까지 국비 301억 등 총 6,495억을 투입해 창선, 미조, 상주 등 남해 일원에 추진하는 힐링 아일랜드 조성 사업. 올해도 국비를 확보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읍 시장을 정부의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선정해 상인 소득과 관광 수입이 증대되게 했고 고려대장경 판각지 복원 등 동서 기록문화 교류단지를 만들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문화 관광 사업과 농어촌 개발 사업을 통해 마을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추진하기 힘든 사업대, 특별 교부세를 확보해 이상 없이 추진되게 했고 연육교 주변 국도 3호선 병목 구간 개선 사업 착수에 이어 한려해상 케이블카 완공 이후 폭증할 관광객들이 막힘없이 남해 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연육교에서 삼동 지족간 4차선 확포장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살맛 나는 농어촌, 농어민 소득 향상을 위해 땀 흘렸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상규 간사입니다. 통상 확대에 따른 농어민 보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한호주 FTA와 한중 FTA, TPP 등의 협상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농어민 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 해양수산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한 점, 그리고 수입 물량 급증 시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서 특별 긴급 관세 부과 근거를 명시한 점, 의무 수입 물량 중 밥쌀용 비중 30% 규정과 국내 시장 접근 기회 보장 등 용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향후 FTA와 TPP 등에서 쌀은 관세 양호하기로 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농축산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하는 문제, 인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내용인데 FTA로 인한 농어 피해 보전 직불금 발동 요건 말이죠. 그게 너무 엄격해요.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피해 보전 비율도 좀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농업 소득 보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농식품부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도요, 농수산물들 중에 특히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 우리 지역을 예를 들면 남해 마늘이나 시금치, 또 하동 녹차 이런 것들은 굉장히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수출 주도를 정부에서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예, 그 부분에서 관심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두부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서 국산 콩을 주 원료로 두부를 만들었던 대기업들이 결국 두부 제조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콩 농가들이 콩을 팔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콩 가격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작용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농어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FTA 등에 따른 농어민과 축산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고 2015년 직불금 확대 등 국비 예산을 대폭 인상시켰습니다. 또한 쌀과 함께 마늘, 시금치, 고사리 등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을 한중 FTA에서 제외시켰고 판로 확대와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농어민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두부가 지정된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콩 생산 농가들, 그 시름을 덜어드리기 위해 앞장섰고 적조 피해 여가를 위한 신속한 보상과 다양한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농어촌 상수도와 노후 정수장 개보수를 위해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을 강조하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소규모 LPG 저장 탱크 설치 등을 위해 힘껏 노력했습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나라, 보육과 교육 걱정이 없는 나라, 성심을 다해 앞장섰습니다. 동절기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해서 내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시행하죠? 네. 예. 농어촌 거주 대상자 말이죠. 거기에 대한 지원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농어촌 거주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좀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3년 말 기준 도시가스 미공급 지자체 38개소죠. 그렇다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말이죠.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자체에 직접 보조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과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하고 있죠. 전국의 마을이, 농어촌 마을이 몇 개나 되는데 말이야. 1년에 20개 해가지고 언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 사업 예산을 좀 지속적으로 늘려서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최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 LED 교체 작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립 초중고의 보급률은 8.3%에 불과해요. 그래서 말이죠. 다시 사업 대상을 교육 여건이 불리한 낙후 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농어촌 소재 학교로 범위를 한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쪽이랑 얘기를 해서 이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낙후 지역이나 농어촌 학교에 좀 중점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더 편안하게 모셔야 한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토록 했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치와 틀니보급, 인공 무릎관절 시술, 치매와 눈 건강관리 등 다양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몸바친 참전 용사들, 더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섰고 장애우와 취약계층에 더 많은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게 노력했습니다. 농어촌 학생들도 도시와 똑같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땀 흘렸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료와 교육비 국고 지원 강화 등 보육과 교육 걱정이 없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솔선수범했습니다. 어떤 대나무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매일같이 정성 들여 키워도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에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제대로 자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정성을 들이냐고. 그런데 이 대나무는 5년째 되는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무려 30cm가 넘게 자라났고 6주 만에 15m가 넘게 성장해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되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폭발적인 성장. 그 비결은 4년 동안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이 크고 단단한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남해, 하동, 사천의 여상규. 우리 지역의 밝은 내일은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씨앗이 되고 더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릴 때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지역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더 큰 미래를 만드는 길,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